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용근입니다. 최근 폭우도 있고 또 국민적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또 우리 아까운 정말 해군의 병사 한 명이 실종돼서 그 차가운 바닷물에 몸이 얼어가는 그런 생사 죽음의 갈림길에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구조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의 고귀한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사라져가던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 골프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골프 의혹과 관련돼서 이 시간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성명서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고석입니다. 실종해군 수색 작전 중 군 통수권자의 골프 라운딩 의혹은 명확하게 국민께 알려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가운 칠흑의 바다 한가운데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헌신하던 한 해군 병사가 실종된 끝내 차디찬 유해로 돌아온 참담하고도 중대한 참사 앞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로 서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답답하고 실망스럽게 하는 것은 실종 병사 수색 작전 중 군 통수권자의 행적이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여있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골프 라운딩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국민적 분노와 비판 여론을 전하고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용인정 당협위원장 이주현입니다. 지난 7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동방 약 52km 지점 동해 북방 한계선 NNL 인근 해상에서 경계 근무를 수행하던 해군 1함대 소속 후위함에서 승주원 A1병이 자정께부터 오전 2시 사이 함내 순찰 당직자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을 끝으로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45분경 당직 교대 과정에서 병사가 나타나지 않자 그제서야 실종 사실을 인지한 군은 같은 날인 7월 12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긴급 투입해 해양경찰과 합동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종이 NLL 인근에서 발생한 만큼 통일부까지 나서 북한 측의 실종자 수색 및 송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장은 피말리는 긴박한 비상 국면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7월 13일 오전 5시 58분 A1병은 결국 실종된 지 약 21시간 30분 만에 고성군 거진읍 동방 해상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서귀포시 국민의힘 오희철입니다. 이 사건 발생 후 실종 해군 병사 수색 작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2월 12일 오전 11시경부터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대릉 골프 코스에서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처신이 적절했었는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골프 라운딩 여부에 대한 어떠한 공식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7월 17일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징집 연령대 젊은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수원청 당협위원장 이수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상황을 통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인명 손실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실종 병사 수색 중 골프 라운딩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이런 의혹에 대하여 국민에게 정직하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비공개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으로는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분노를 달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신변 보호를 위해 일정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물론 100분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국군 장병이 경계 근무 도중에 갑자기 실종이 되어서 그를 수색하는 작전이 진행 중인 때에는 대통령이 한가하게 골프를 즐겼다는 의혹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아무런 해명 없이 비공개 사항이다 라고만 답하는 것은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일반 시민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당협위원장 서영석입니다. 귀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을 포함하여 평범한 시민들은 정말 궁금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차디찬 동해 바다에서 죽어가던 그 시간, 가용 전력을 총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매달려도 모자랄 그 시간에 군 통수권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사고를 제때 보고는 받았는지, 보고받은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보고를 받고도 골프를 계속했다는 의혹이 정말 사실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국민과 함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영예를 지키던 젊은 영웅이 검푸른 파도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던 그 1290분에 가까운 피마른 시간 동안 군 통수권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만일 일각에서 제기된 태릉 CC 골프 라운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국정 소홀을 넘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기본 임무를 방기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부인하고 법적 조치까지 자신있게 언급한 반면 청와대는 어떠한 확인도 거부하고 있는 이 비대칭적 태도 그 자체가 더욱 의혹을 짙게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 여부는 국민이나 야당이나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임을 잘 알 것입니다. 하루빨리 7월 12일 대통령 행적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공개하는 것을 계속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천안갑 당협위원장 조미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절망하는 부분은 이 정권의 소름돋는 이중 잣대와 내로남불의 민낯 때문은 아닐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야당 시절 그렇게도 목 놓아 부르짖던 그 뜨거운 정의감과 생명에 대한 존중은 도대체 어디로 숨었습니까?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휘되는 것이었습니까?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세월호 참사와 윤석열 대통령 시절 해병 사망 사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잃어버린 대통령의 7시간을 주장하며 거리를 점검했습니다. 횃불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책임론을 내세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특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국민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가혹한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파주을 당협위원장 한길육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21시간 30분 앞에서는 수많은 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한 것입니까? 네 편의 7시간은 탄핵받아야 할 대역죄이고 내 편의 21시간은 존중받아야 할 비공개 일정입니까? 정권의 색깔이 바뀌면 장병의 죽음의 무게도 국민적 분노의 온도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유리할 때는 노란 리본을 달고 애통해 하다가도 불리할 때는 차가운 바다에 잠긴 한 청년의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군 통수권자의 행적까지 침묵하는 이 잔혹한 모순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보여주는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민낯은 아닙니까?
이에 국민의힘 원내당협위원장들은 정부 여당과 국방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위원장 최진학입니다. 정부 여당과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해군에서 36개월을 복무하고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운명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와 그리고 국방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첫째, 해군 병사 실종 사건 발생 후 21시간 30분 동안의 국군 통수권자의 행적을 국민 앞에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7월 12일 대통령이 태능 CC 출입 여부 관련 기록 CCTV 잡음, 경호 수행 내역, 국가안보실의 보고 기록 일체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 앞에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숭고한 희생에 걸맞는 국가 유공자 예우 및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4표로 대한 국민의힘 통영시장 전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선거 결과의 유불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확인되고 재검표 결과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소청에 따른 재검표는 단순히 투표지를 다시 세어보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투표지의 상태와 수량, 기표의 형태, 유효표와 무효표의 구분, 선거 관련 기록의 일치 여부를 직접 확인한 공식적인 증거조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이 금지된다면 현장에서 어떤 투표지가 발견되었는지,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당사자가 어떤 의미를 제기했는지를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세한 문서와 조서를 작성하더라도 눈앞에서 확인한 투표지의 실제 상태를 문자만으로 온전히 남기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촬영은 재검표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재검표의 결과를 정확하게 남기고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기 위한 가장 객관적인 기록 수단입니다. 특히 재검표는 국민의 주권이 담긴 투표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에게 선거 결과를 믿으라고 요구하려면 선거관리기관 역시 그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었는지를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촬영을 허용한다고 해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투표소 안에서 유권자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보호하고 금품 제공이나 강요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재검표는 투표가 모두 종료된 뒤 공식적인 선거쟁송 절차에서 관계기관의 감독 아래 진행됩니다. 누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과 재검표 현장의 절차를 기록하는 촬영은 그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재검표 촬영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행 선거제도도 투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관인의 촬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촬영이 허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도 참관인의 촬영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의 정확성을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재검표 과정에서는 더욱 철저한 기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촬영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재검표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촬영 위치와 장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지 전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거나 개인의 투표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활용 범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얼굴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촬영을 전면 금지할 이유가 아니라 합리적인 촬영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이유입니다. 위원회의 감독 아래 고정된 위치에서 촬영하고 재검표 대상과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 개수 과정과 판정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면 절차의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검표 과정을 촬영하자는 요구는 선거관리 기간을 불신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관리 기관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입니다. 절차가 공정하다면 기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검표가 정확하다면 촬영은 그 정확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촬영도 허용하지 않고 당사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제대로 증거로 남길 수도 없게 한다면 재검표가 끝난 뒤에도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록 없는 재검표는 의혹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의혹을 남기는 절차가 될 것입니다. 선거는 선거관리기관의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의 것도 아닙니다. 선거는 국민의 것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는 기관의 권위나 일방적인 설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검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형성됩니다. 이에 저는 선거소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선거관리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재검표 과정에서 후보자와 소청 대리인의 촬영과 채정을 허용해 주십시오. 둘째, 촬영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재검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객관적 기록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촬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이해가 제기된 투표지와 주요 판정 과정, 투표지 수량의 확인 과정이 영상과 사진으로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넷째, 재검표 과정에서 작성되는 공식 조서에 당사자의 이의 내용과 확인 결과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섯째, 촬영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려면 막연한 간행이나 내부 방침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재검표가 특정 후보의 성표만을 확인하는 절차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검표는 우리 선거 제도가 국민의 의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선거관리기관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저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검표를 방해할 권한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과 사법기관 앞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 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 역시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감추어서 신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기록을 막아서 논란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투명한 공개와 객관적인 증거만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와 선거관리기관이 재검표 과정의 촬영과 채정을 허가하여 이번 재검표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소청 사건 재검표장에 대리인으로 참여할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앞서 후보자께서 재검표 과정의 촬영과 채증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재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는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투표지는 법원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관계자 입회 아래 출입문을 봉인해야 합니다. 보관 장소와 봉인 상태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증거의 동일성과 보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의 책임 있는 공개를 허용해야 합니다. 자료의 원본성과 출처가 분명하도록 최초 공개는 원고와
대리인 변호사의 공식 계정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공개 자체를 막기보다 공식 공개 창구를 지정하는 것이 왜곡과 무분별한 유통을 막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재검표 테이블마다 고정 카메라 설치를 허용해야 합니다. 간이 삼각대를 활용해 각 테이블의 전체 재검표 과정을 연속적으로 녹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이 투표지나 수량 불일치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허가받은 촬영 담당자 2명에 한해 근접 촬영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넷째, 투표록, 개표록, 통합선거인 명부의 실질적인 열람과 필요한 범위의 촬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특이 사항 기재 등 관련 기록과 실제 투표지의 현황이 서로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일 투표 1년 번호 절취표에 대한 대조 검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투표지가 적법하게 교부되고 사용 회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1년 번호 절취표와 관련 기록을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다면 투표지 관리의 전체 흐름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재검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촬영 인원과 위치를 제한하고 공식 공개 창구를 정하며 이의가 제기된 증거를 안전하게 보존하자는 절제된 요청입니다. 재검표의 목적은 국민이 그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의문을 객관적인 기록과 증거로 해소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록이 명확하면 불필요한 의혹이 사라질 것입니다. 보관이 투명하면 증거 훼손 논란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만 결과에 승복할 근거도 마련됩니다. 선관위와 법원이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여 이번 재검표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의문에 실질적으로 답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장 장충근입니다. 오늘 우리 국가원로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원 일동은 오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 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도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와 한미 동맹의 가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당의 혁신과 보수 진영의 재건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원 일동은 장동혁 당대표가 국민의 힘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 세력을 정리하고 당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국가 안보 강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책임 있는 자유우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원 일동은 앞으로도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장동혁 당대표가 국민과 함께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3일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원로회 상임고문 김경호입니다. 청년과 학부모님들의 참정권 운동 지지선언. 우리 대한민국 국가원로회는 삼권 분립이 확립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애국 단체입니다. 헌법 제13조 2항은 선거에 있어서 참정권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본 6.3 지방선거는 이 헌법을 완전히 부정했었습니다. 작금 올림픽 공원에서 청년 대학생들의 한 달 넘게 밤새도록 목초절하 외치는 참정권 운동을 보았고 전국 각처에서 불볕 더위에도 청년들과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참정권 운동 시가 행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학부모님들의 참정권 토론회 중에서 5학년 사회과 책에 나오는 민주교육, 선거와 부정선거 교육, 부정선거 시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할지를 토론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국가원로회는 청년들과 학부모님들의 울부짖음에 부끄러워하며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참정권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국가 위정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온유월 염전에도 밤낮으로 절규하는 청년들과 학부모님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고한다. 하나, 국회는 더욱 이러지 말고 6.3 지방선거와 선관위를 즉각 특검하라. 여당은 야당 시절이 한 대로 지금의 야당에게 특검을 맡겨라. 하나, 국회는 국회가 선관위를 국정감사하고 감사원이 감사원 검사를 받도록 하라. 하나, 야당인 국힘당은 당대표와 단결하여 참정권 수호와 경제 및 국정 안정에 매진하라. 우리 대한민국 국가원로는 청년들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일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적 노력에 함께 할 것입니다. 2026년 7월 23일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일동 감사합니다.